오늘은 원래 촬영하는 날이 아닌데 와보니까 너무 좋아서 촬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5월에 야외 카페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데이지 꽃밭이 저 앞에까지 펼쳐진 멋진 카페에 왔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학원 강사도 했었는데 그때 정말 느꼈던 게 하루라도 이렇게 바깥바람 쐬면서 햇빛 받고 하늘 보고 이렇게 살고 싶다는 게 20대 때 제 소원이었었거든요. 승무원이란 직업을 선택한 이유도 거기에서 오는 거였어요. 지금 승무원을 관두고 교수, 저만의 1인 기업 이런 일들을 해오면서 제가 하려고 하는 직업이 1인 기업이에요. 또 SNS에 저 자신을 알리면서 여성분들을 도와주며 제가 저의 사장이자 구독자님들이 저의 사장님이신 거죠. 또 저의 남은 제2의 인생 이렇게 시간을 어쨌든 제가 운용할 수 있는 이런 직업을 주도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다 진짜.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모르게 제 유튜브에 자의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이렇게 야외 나와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힐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윤데이즈. 당자녀 여러분은 집에 있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야외 나오는 걸 좋아하시나요? 전 오늘도 운전해서 1시간 정도 걸리는 외곽에 있는 카페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집에서도 충분히 컨텐츠를 만들 수 있죠. 오히려 집이 더 편하죠. 그런데도 제가 일주일에 2-3번씩 이렇게 야외 카페에 나와서 일을 하는 이유는요. 저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시기라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는 움직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집에 있기보단 일부러라도 저를 환기시키는 환경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하늘도 보고 햇살도 맞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차도 마시면서 말이죠. 오늘은 아까 디카페인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말차 라떼를 마시고 있는데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단순한 카페 시간이 아니라 나만의 세계를 브랜드로 만드는 시간이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3040 여성들에게 왜 자기만의 세계와 브랜딩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전 3년 반 동안 승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승무원을 꿈꿨던 이유도 이와 같았어요. 좀 자유롭고 싶다. 그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 20대 중후반에 5년간 영어 강사 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하루 종일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하늘도 이렇게 아름답고 예쁜 햇살도 있고 이렇게 나를 기분 좋게 스치는 바람들도 내가 다 느낄 수 있는데 왜 나는 실내에서만 일을 해야 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또 야외를 즐기러 주말에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바글거려서 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거는 기본이고 서비스든 공간이든 퀄리티는 떨어지고 말이죠. 그런 생활에서 좀 벗어나고 싶었어요. 평일 오전에도 제가 가고 싶은 카페나 서점에 가서 책도 읽고 비교적 한가할 때 움직이는 그런 삶 말이죠. 그리고 저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저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혼 전 1인 기업가로서 저의 브랜드를 가진 여자였어요. 케빈 크루 스토리라고 유튜브에 쳐보시면 아마 나올 건데요. 2016년도 1월에 시작한 채널이라 살짝 저의 옛날 모습을 보고 싶은 분들은 가서 보셔도 됩니다. 살짝 부끄럽긴 하지만요. 그 채널을 7년 정도 운영을 했었고요. 구독자는 당시 2만 명 정도 되었어요. 물론 제가 채널을 운영을 더 이상 안 하다 보니까 15,000명 정도로 줄긴 했지만요. 저는 그 채널 브랜딩을 통해 저의 멘토링 클래스를 8년간 운영할 수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해오던 승무원 일과 항공운항과 교수의 경력으로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었던 건 신의 한 수였어요. 두바이에서 돌아와서도 서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었는데 월세며 관리비, 생활비, 기타 유지비 등등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만만치가 않았었거든요. 제가 주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일하면서도 그 생활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바로 저의 브랜딩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아니라 그 채널을 통해 제가 저를 브랜딩화하고 저의 상품, 즉 멘토링 서비스, 기타 제품 등을 판매한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널을 저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이용했던 거죠. 당시에 제가 유튜브를 운영할 때도 사람들이 그 유튜브 수익 얼마나 되냐, 많이 버냐 궁금해들 하셨는데요. 조회수 수익은 2달에 10만 원 정도였어요. 타깃이 외항사 승무원 준비생이어서 아주 좁은 편이었고 특히 교육 관련 영상들은 그렇게 조회수 수익만으로는 생활비를 벌기까지는 좀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 당신이 당신만의 본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온 전문 분야라든지 경험, 지식 등을 가지고 계시다면 온라인을 이용해서 소소하게라도 자신을 세상에 알려보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하던 2015, 16년도만 해도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해봤자 거의 다 일반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연예인, 정치가, 코미디언도 연예인인가? 누구나 자기만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이 시대에 온라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정말 손해잖아요. 이건 생존을 위해서 꼭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지금 직장을 다니시거나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시다면 굳이 관두지 않으시고 같이 병행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그랬듯 같이 일을 병행하시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도전해보시는 거예요. 크게 자본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성공하면 너무너무 좋고 실패해도 경험이라는 자산이 남잖아요. 저도 당시에 항공운항과 교수 생활을 하면서 유튜브를 병행했었는데요. 한 1년 정도 취미로 유튜브를 꾸준히 올리다 보니까 구독자분들께서 혹시 승무원 멘토링 하지 않으시냐라고 문의가 들어와서 멘토링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딱 4명으로 시작했었는데요. 졸업생이 생기고 후기가 쌓이면서 매달 인원이 늘어나더라고요. 외항사 채용이 터지면 저 혼자는 감당하기 힘들어서 다른 강사님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아, 개인이 브랜드가 되면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잘 되던 승무원 멘토링 사업도 국제 정세에 따라 경기를 많이 탔죠. 특히 마지막 코로나 때는요, 전 세계 항공사 문이 닫히게 되고 저도 점점 힘들어져서 강남 사무실까지 처분하게 되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었어요. 다시는 이렇게 경기를 많이 타는 승무원 항공업계 관련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그렇게 다른 길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인스타그램을 시작해봤어요.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 자기관리 계정으로 말이죠. 당시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만 팔로워까지 찍었었거든요. 마팔 신청도 하고 댓글 작업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말이죠. 이렇게 1만 팔로워를 찍어도 인스타그램에서의 수익화는 또 다른 이야기더라고요. 협찬이나 광고는 들어오지만 이게 의미 있는 수익화까지는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1만 팔로워들이 나를 기억하고 궁금해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계정에 모여있기 때문에 피드 매일매일 올라오죠. 댓글 소통 활발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당장 인스타그램을 관둔다 하더라도 저를 대체할 만한 다른 인플루언서들은 널리고 널렸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었죠. 결국 당시 저는 사람들의 기억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브랜드는 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걸 인정하는 게 좀 힘들긴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댓글 소통을 멈추니 사람들은 더 이상 저의 계정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이건 내 세계를 쌓는 느낌이 아니라 그동안 내가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했죠. 물론 이건 저의 케이스이고 저의 케이스가 정답은 아니에요. 다양한 또 다른 케이스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경제적 수익 공백기가 길어졌어요. 그 사이에 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도 처음에는 묵묵히 저를 기다려주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주는 달콤한 생활비,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을 했던 저였기에 그 생활비가 너무 달콤하게 느껴졌고 정말 편안한 생활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에게 뭐 눈치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저 스스로 남편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괜히 말투 하나에 눈치 보게 되고 남편 표정 하나에 제 기분이 흔들리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남편 기분이 나의 컨디션이 되는 걸 보고서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만의 세계가 있는 그리고 나만의 경제력이 있는 여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야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나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드렸듯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달콤한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의 경우 그건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갈수록 자존감은 낮아지고 그게 제 눈빛, 표정으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 나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마치 냄비 속의 개구리가 약불로 천천히 익어 죽어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바로 이 당자녀 여성 브랜딩 채널이에요. 남편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운 여성이 되고 싶어서요. 당자녀 여러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자신을 믿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의 목표가 있는데요. 10년 후에 당자녀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들이 모이는 곳을 만들고 싶어요. 퍼스널 브랜딩 콘텐츠 스튜디오, 하이엔드 라이프스타일 라운지, 그리고 1인 기업가들을 위한 프라이빗 오피스가 결합된 공간으로 말이죠.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 이전에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모이는 곳, 이게 저의 꿈입니다.
당자녀 여러분의 10년 후 목표는 무엇인가요? 윤데이즈. 100세 시대, 아직 우리 반밖에 살지 않았잖아요.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멈추실 건 아니죠? 저와 같은 당자녀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저의 행복 앞으로도 지켜봐 주실 거죠? 그럼 구독, 팔로우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윤데이지였습니다. 5월이 데이지 시즌이래요. 이런 거 너무 좋지 않으신가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저만의 세계를 브랜딩으로 만들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윤데이지였습니다. 안녕.